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의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명의 풀네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너무 길죠?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약칭을 씁니다. 공식 약칭은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너무 길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강의하면서 국토법이나 국계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국토법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명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짓습니다. 해당 법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짓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명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토가 나와요. 이 법률은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옵니다. 국토에 대한 계획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용이 나와요. 국토에 대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계획이 먼저 나왔죠? 이용보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용을 하자. 그 의미입니다. 선계획 후 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요, 크게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나뉩니다. 계획에서는 세 개의 계획을 우리가 학습하게 돼요. 광역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계획은 좀 성격이 달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전체 그 계획을 짜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냐라는 것이 이 6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있어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 6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용어 정의에 나와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요. 다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6가지라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자, 보시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 또 그 외 공공시설들, 뭐 터미널,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 뒤에는 나중에 볼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일단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설 사업. 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이 6가지들 중에서 사업이 몇 개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이게 용어 정리 제일 첫 파트에 나오는 거고요. 잠깐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1절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제2절에 용어 정의 이렇게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죠. 이 얘기입니다.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놓고 여기에 나오는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이 용어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어 파트에서 정리할 것은 이 세 개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겠죠. 자, 누군가가 토지에, 자기 토지예요. 자기 토지에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를 통해서 개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용 파트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절차,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한지역,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게 개발을 하지만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건 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이 아주 밀도 있게 돼 있어요. 도로도 있고요.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을 더 증축하거나 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뭐가 부족해지죠? 기반시설이 부족해지죠? 도로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토지가 없는 겁니다. 여유 토지가. 그래서 이런 지역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을 규제를 하겠죠. 그런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는 개발이 듬성듬성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있지만 아주 여유 토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또 건물을 더 높이 증축을 하거나 한다면 도로가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토지가 남아 도니까 도로를 확장할 여유는 있어요. 다만 돈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유발자가 여기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자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반시설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학습할 거예요. 자, 여기서 기반시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 도로를 짓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는 3개 사업이 있었죠. 이 3개 사업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여기서 학습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학습하게 되고요. 여기 4번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파트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법률로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시행자, 자, 누가 시행할 거냐?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자, 어느 부지에 학교를 짓기로 해놓고 짓지 않는 거예요.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토지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주인들이. 이 토지 주인들은 이 토지를 제값받고 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수용 보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그래요. 장기 미집행 시설. 자, 그래서 개인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주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 자, 사업 안 할 거면 내 땅 사가라. 또는 일몰제가 있어요. 일몰제라는 건 법률이 이제 끝없이 계속 유효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반시설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자, 20년이 지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학교로 짓기로 했던 부지지만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몰제라고 그래요.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여기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은요.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국토법의 순서랑 같아요. 목차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학습할 거고 그 다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일단 학습하시면서 이제 적어 놓으셔가지고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학습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학습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돼서 어느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목차, 이 순서이기도 하지만요. 용어 정리가 있었죠. 용어. 여기서 나오는 제2절 용어 정의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행정조직체계에 대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에 대한 단위, 범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니까 아시는 분이더라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광역자치단체장을 지정하는 용어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그 뒤에 학습할 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행정조직 체계예요. 자, 행정조직 체계 행정부의 최고 수장은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죠.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 있고 그 다음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18부, 5처, 17청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지방자치제예요. 지방이죠. 지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볼 수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에는 뭐가 있죠? 서울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 6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죠. 세종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요거 제주도죠. 제주도예요. 그 다음에 8개의 도가 있어요.
8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특별시 밑에는 25개의 구가 있죠. 25개의 구가 있고, 그 다음 광역시 밑에는 구와 군이 있습니다. 구도 있지만 군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밑에는요, 얘는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자치도도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제주도 가보니까 그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던데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냐 그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 있죠. 제주시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 얘네 둘은요 이 제주도지사를 이제 선거로 뽑게 되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그래서 제주도에서 누군가가 데모를 한다면 시장한테 가는 사람은 없죠. 전부 다 도지사한테 가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그리고 8개의 도 밑에는, 각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것은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 어렸을 때 계획을 많이 짜봤죠. 1일 계획. 1일 계획. 1일 계획의 대상은 뭐죠? 1일 계획. 1일 계획이 있죠. 방학 계획도 있을 거고. 1일 계획의 대상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범위가 있죠. 범위는 하루죠. 보통 하루 계획을 짰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공부 좀 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놀고 뭐 이런 계획을 짰었죠.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계획도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은 국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은 국토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있겠죠? 범위. 자, 범위는 각 지방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니까 광역자치단체를 이 수준을 계획의 범위 단위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특별시에 계획을 하나 세울 거고요. 그다음 광역시는 6개가 있죠. 6개 광역시, 각 광역시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다음 세종시도 자기 지역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다음 제주도 하나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도도 8개의 도니까 8개의 기본계획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역시에서 특별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600km 정도 됩니다. 면적이요. 광역시도 뭐 대전광역시 같으면 한 500 정도 돼요. 세종시도 한 465 정도 됩니다. 자, 면적이 대동소이하죠. 다만 제주도는 좀 커요. 정확한 면적은 아마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1848 정도 될 텐데 대략 이 정도 돼요. 근데 도는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171 10,000km/제곱미터가 넘어요. 자, 엄청나게 크죠. 서울시의 경기도 같으면 한 16배 정도 됩니다. 너무 커요. 이 8개의 계획으로 짜기에는 8개로 나누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도만큼은 계획의 단위를 시군으로 잡습니다. 시군으로 잡아요. 자, 그래서요, 계획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면적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의 단위는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계획의 단위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불렀어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에서 좀 계획이 아닌 것 같은 게 있죠. 보면 군이에요, 군. 군은 왠지 도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도시계획 그러니까 자기 군이 빠지니까 군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명칭을 도시군 계획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다 보면요, 도시군 계획하기도 하고 도시계획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구분의 실익은 없어요. 뭐 어떤 말을 쓰든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계획의 단위는 여기 도 밑에 시군이 기본적인 계획의 단위다. 이 개념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하다 보면 이제 지역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지역을 얘기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얘기하다가 끝나요. 너무 길죠. 그래서 요 광역자치단체를 부를 때는요, 제가 특광, 특시군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단위인 특광, 죄송합니다. 여기는 도죠. 도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계획의 단위인 특광, 시군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광, 시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광, 시군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군 포함해서 이렇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광, 도 그러면 여기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자, 광역자치단체의 지자체장이 있죠. 지자체장이면 특별시면 시장, 광역시면 광역시 시장, 특별자치시도 시장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자체장을 언급할 때는요, 시도지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도 밑에 있는 시군은 간단하죠. 그냥 시군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 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와 구군이 있죠. 그래서 구청장 등 이렇게 부릅니다. 구청장 등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군 이렇게 제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부를 때는 시장, 군수 등 이릅니다. 시장, 군수 등. 시, 군수 등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행정조직체계에서 하나 더 알 게 있어요. 자,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여기에 도 밑에 시, 군이 있죠. 여기 시는요,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래요.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시장,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럴 거고요. 지역은 대도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게 왜 구분이 필요하냐면요. 대도시라고 그러면은 인구가 50만이니까 그 지역에서 권한이 일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일부 권한 중에서 대도시 시장한테 이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뒤에 계획을 보다 보면 권한자 얘기가 나와요. 그 계획을 결정할 자는 누구냐 그러면 뭐 시도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도 대장이다 그러면 여기 시와 도 그리고 도 밑에 시지만 대도시 시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대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그래서 시도대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 시장도 포함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장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학습하시다가 요거를 적어 놓으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목차와 함께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신 다음에 여기 지자체장을 언급할 때
시군 그러면 어디였지? 또 시도대 그러면 누구였지? 이렇게 헷갈릴 때 잠시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나중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만 어렵지 뒤에 가면 쉬워요. 익숙해지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좀 학습하실 때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조직 체계 좀 알아봤어요.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토 공간 계획의 체계예요. 자,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짜는 건요, 우리가 학습하는 국토 계획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을 A라는 계획에서는요, 여기를 주거 지역으로 발전시키기로 했고, 또 B라는 계획에서는 여기 지역을 산업을 육성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서로 계획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계획 간에 체계를 둡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둔다는 얘기는 위, 아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계획을 혹은 위에 있는 법률을 우리는 상위법이라고 그럴까요? 상위법. 또 계획은 위에 있으니까 상위 계획이죠. 상위 계획.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밑에 있으면 이제 하위죠. 하위 계획. 뭐 하위법, 하위 계획.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 뭐죠? 국토기본법에서 나오는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우리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1차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지금 5차 종합계획까지 나왔죠. 그리고 국토기본법에서 말하는 이 계획은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계획 이렇게 여러 개의 계획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국토종합계획이 최고 상위 계획이고요. 부문계획이 제일 하위 계획이에요. 부문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죠. 뭐 수도계획이나 교통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기본법 밑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인구 절반이 살다 보니까요, 수도권 정비계획, 어떤 지방, 특정 지역의 계획이지만 그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 비로소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국토계획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우리가 이 세 개의 계획을 배우죠. 이 세 개 계획도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이에요. 국토계획법 내에서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밑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죠. 다른 법률에 있는 계획이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세 개 계획 중에서 최상위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이고 최하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계획은요, 여기에 나오는 법 외에 또 여러 가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개발 계획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거 상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합니다. 뭐 그런 데에서 개발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여기에 나오는 계획 중에서 최하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하위 계획은요,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위반되면 안 됩니다. 상위 계획에 위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뭐가 되죠? 기본이 돼요. 혹은 지침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이 되거나 지침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알 수 있죠. 시험 문제에 광역도시군 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다 그러면 상위 계획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질서가 있어야 계획 간의 충돌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문제 잘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를 때는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 광역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국가계획이 나옵니다. 자, 국가계획은요, 국가 정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계획이에요. 여러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국가계획만을 얘기합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요, 국가계획 중에서도 국토계획법을 이용해야 되는 국가계획만을 얘기해요. 자, 이럴 때 국가계획은 최상위 계획이 됩니다. 최상위 계획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계획보다 그 아래에 있는 하위 계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원칙처럼 내용을 봤을 때 국가계획과 광역도시 군 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계획은 광역도시 계획보다 우선해. 막 이렇게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원칙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토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계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절차에 있어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 각 개별 계획에서 학습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획 절차 일반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차예요.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그 다음 구속적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에 대한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짜려고 해요.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요, 예를 들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이 지역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계획이에요. 세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주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여기 지역은 주거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이 지역은 녹지가 굉장히 좋아요. 나무가 막 이제 굉장히 많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좀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서 또는 보전지역으로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은 생산 기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생산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자, 이런 러프한 계획, 이런 큰 그림은요, 여기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우리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킨대.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반면에 내 토지에 도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직접적으로 내 토지에 뭔가 변화가 오게 되고요. 이 도로가 포함됨으로 해서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은 수용 보상을 받고 떠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겠죠. 행정쟁송. 그런 것들을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자기한테, 개인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비구속. 그래서 자, 여기는 직접적으로 내 토지에 뭔가 구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청은 영향을 받아요. 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구속적 계획도 행정청은 영향을 받아요. 부속적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작성할 거고 그 작성된 계획을 또 관리할 거니까 행정청은 비구속적 계획이냐 구속적 계획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구속적이냐 비구속적이냐 얘기는 국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냐 안 받냐 이 얘기예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들이 권리 침해를 받지 않아요. 내 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아무런 권리 침해를 받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걸거나 할 수 없겠죠. 걸 게 있어야죠.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 계획을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 그렇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속적 계획은요. 국민이 영향을 받죠. 내 땅에 도로가 들어온대요. 그럼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받았고 그 권리 침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겠죠. 그 얘기고요. 자, 우리가 배울 학습할 계획 중에서 구속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까 전에 봤듯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도시개발, 정비를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학습할 이 세 개의 계획의 절차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비구속적 계획이냐 구속적 계획이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자, 계획을 짜려고 하면 그 지역에 기초조사는 해야겠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라고 그래요. 자, 주민 의견을 듣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청회고요. 다른 하나는 공람이에요. 공청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데 사람들 모아놓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공람은요? 공람은 공고하고 열람한다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자, 공고한다. 누군가에 알리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람이라고 그러고요. 이 구속적 계획은요, 공람을 합니다. 구속적 계획은 자, 내 토지에 도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의견을 전달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의견을 내라 그러면 낼 수 있나요? 모르죠.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공람이라는 절차를 가져가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을 하겠죠. 자,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을 왜 듣냐면, 자, 공공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요. 그 예산에 대한 심의권,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면 지방의회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요. 구속적 계획은 입안한다고 그래요. 의미적으로
계획을 작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용어가 좀 달라요. 수립한다, 입안한다. 자, 비구속 그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자, 직근 상급자, 바로 이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 허락을 받는 과정을 수립한 경우에는 승인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입안한 경우에는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 그래서 결정 신청을 결정권자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달라요. 비구속적 계획은 승인, 구속적 계획은 결정.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수립 절차라고 합니다. 수립 절차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승인하거나 입안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 절차 또는 결정 절차 그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립 절차, 입안 절차. 여기는 승인 절차, 뭐 결정 절차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승인이나 결정 신청을 받게 되면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죠. 유관 행정기관에게,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협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심의를 받아요. 왜?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결정권자예요. 그럼 도지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심의를 받아요. 이 심의를 하는 기관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심의 기관을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승인권자나 결정권자가 승인이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작성한, 수립하거나 입안한 자에게 송부합니다. 내가 결제하고 나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다시 돌려보내야죠. 그 얘기예요. 송부하고 그 송부된 내용을 일반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공고하거나 고시한다 그래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한다고 표현하고요. 구속적 계획은 고시한다고 표현해요. 이걸 정확하게 행정 절차에서 구분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고시한다 그러면 뭔가 이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내 토지에 도로가 생겼어요. 도로 생겼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생겼다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계속 도로로서 그 토지는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고시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공고는요. 일정 기간 알리고 많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 공고하고 고시했으면 일반이 와서 열람,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차가 열람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절차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이 절차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기본계획 할 때도 이 절차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한번 학습하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묻거나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 심의를 하느냐, 주민 의견을 듣느냐 이런 정도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너무 목은 매시지 마시고요. 뭔가 우리 행정 절차를 한다 그러면 거의 이 과정을 거쳐가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의견 청취 과정이죠. 예, 주민에게 의견을 듣던 아니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을 거쳐요. 이 3개 정도만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의협심, 의견 듣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권자나 결정권자는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 또는 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이 순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획 절차 일반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여기는 뭐 따로 뭐 필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뒤에 책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아, 저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제1절 목적 나왔고 2절 용어 정의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1번, 2번, 3번 이거 전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문에 나오면 이게 그 내용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장이에요. 4번 도시군 계획의 구분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이란 뭐라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했죠? 그 내용이고요. 5번 다른 계획의 기본. 자, 5번과 6번은요.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에 대한 얘기예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기본이 되고 지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위 계획이 뭐냐, 상위 계획이 뭐냐 이거였죠.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에서 최상위 계획은 뭐였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있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자, 우리가 학습하는 순서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3개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 정비 사업.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가지. 무슨 내용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6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요거까지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한 관계. 하위법은 상위법에 부합되어야 되고 위반되면 안 되고, 그 다음 상위법은 하위법의 기본이 되고 지침이 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최상위계획은 뭐였죠?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계획의 일반에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구속적 계획은 내 토지에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비구속적 계획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산업적으로 발전시킨다는데 나랑 하등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비구속적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구속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구속적 계획이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나온 내용도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복잡하고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그래서 한 바퀴나 한 2바퀴 정도 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와닿을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